네, 첫 번째 유전성 암 증후군의 진단 및 관리 발표를 맡은 혈액종양내과 최연주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배우죠. 이제 미국의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인데요. 이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이 어머니가 유방암 환자였고 한 유방암으로 10년 정도 투병을 하는데 56살의 나이에 난소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모도 유방암 환자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혹시나 해서 이제 유전자 테스트를 받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당신이 BRCA1이라는 특정 유전자에 결함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상담했던 의사가 일반인이랑 비교해 봤을 때 평생 동안 당신은 87% 정도 유방암 그리고 50% 정도 난소암을 가지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상담을 했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그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예방적인 여기 보시면은 유방 절제술 및 재건술을 2013년 2월에 받습니다. 그러고 2013년 5월에 뉴욕타임즈라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이제 일간지에 나의 의학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내가 왜 이 검사를 받게 됐고 어떤 선택을 했고 나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여기 타임지에 보시면은 이 그래가지고 더 안젤리나 이펙트라고 해서 그때 모델이 되었는데 이 기고문 이후로 이런 브라카 뮤테이션 같은 유전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후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유전 질환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관리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보시면은 유전성 암 증후군인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부터 유전성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즉 이 소리는 아까 안젤리나 졸리 같이 특정한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성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통해서 후대까지 되물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총 암 발생 빈도에서 한 5%에서 10% 정도가 이런 유전성 암 증후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 내가 이런 유전자의 결함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까 뭐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이라든가 췌장암 같은 특정한 종류의 암이 한 가게에서 굉장히 다발적으로 한 명이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발생을 하고 또 진단 받았을 때 다른 일반 환자와 비교했을 때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리고 한 명이 여러 가지의 암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요. 혹은 매우 이제 뇌종양이라든가 육종 같은 드문 암이 굉장히 또 한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인간 유전자 이제 이렇게 사진인데요. 모든 사람은 23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빠에게 한 쌍, 어머니에게 한 쌍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1번부터 22번까지는 아빠 한 쌍, 엄마 한 쌍 이러고 23번은 성염색체이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XX, 남자 같은 경우에는 XY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 한쪽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질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이 경우에는 지금 아버지에게서 일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그런 유전 질환을 나타내는데 한쪽씩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에게서 이상한 이제 유전자 변이를 물려받은 자손은 똑같이 그 병을 나타내게 되고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유전자를 물려받는 반쪽은 그런 질환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성 유전의 경우 이렇게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전에서 이제 생식세포 유전 그리고 이제 채성 유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식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자, 난자 이런 단계에서부터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경우는 생식세포 돌연변이라고 부르고 정자, 난자 수준에서 돌연변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만드는 공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 밑으로 계속 유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자, 난자 수준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걸 해서 유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후대까지 계속 물려줄 수가 있다. 근데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분들이. 암은 원래 다 이제 외래에서 보시면은 혹시 가족력에 뭐가 있는지 다 물어보시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유전성 암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한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러이러한 병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 물려받은 특정한 유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뭐 브라카 같이 그리고 특정한 암을 일으키는 확률이 높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이제 유전자 변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해로운 거, 이로운 거 혹은 중립적인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런 유전자가 발현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로운 유전적 변이가 특정한 암을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유전적 암 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있나요? 아까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BRCA1 그리고 2 유전자고요. BRCA1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거는 이제 통계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이랑 비교해 봤을 때 80% 이상, 난소암의 경우는 뭐 50%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40%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BRCA2 같은 경우에도 난소암이 확실히 해서 증가하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14%, 그리고 남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것 또한 10% 정도,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확률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위암이라든가 췌장암, 갑상선암에서도 이런 브라카 변이가 연관이 있더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뉴로파이브로미닌 1, 2 진에 문제가 있거나 본 히펠린다우 진이라는 이제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혈관종의 일종인데 이런 병이 많이 생기더라. 렛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내분비계 기관에 여러 가지 이제 암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런 증후군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TP53이라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따 말씀드릴 리프라우메니 증후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많은 질환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유전자가 있으면은 이제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증후군 혹은 코우덴 증후군, 이제 린치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 유전성 비용종성 결장 직장암 증후군 혹은 이제 혈액암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혹은 가족성 다용종성 증후군 그리고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 이제 진단검사의학과 이재용 선생님에서 강의에서 또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힐펠린다우병 그리고 멀티플 다발성 내분기계 종양 이런 등등 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병원 이제 외래 팜플렛에 어떠한 유전자가 이러이러한 암과 관련이 있더라 이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APC라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은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 호발하더라. 브라카 1, 2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에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이제 MLH1, MSH26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은 대장암이라든가 난소암, 췌장암 같은 이제 부인과 암 쪽과 소화기계 암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여기서 P10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은 유방암, 대장암 외에도 갑상선암이라든가 이제 콩팥, 신세포암 그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유전자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러이러한 암이 생긴다라는 건 이제 정보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외래라든가 이런 데에서 환자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 의심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환자들은 이제 만드는 공장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암이 발생을 하고요. 한 사람에게서 여러 종류의 암이 발생을 합니다. 유방암도 생기고 난소암도 생기고 췌장암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계도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유방암, 이모도 유방암, 또 이모가 한 명이 있는데 작은 이모는 난소암, 이런 식으로 특정한 종류의 암이 쭈루루루루루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TP53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뇌종양이라든가 육종 같은 굉장히 드문 암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생겨요. 혹은 이제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전자에 NF1 유전자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NF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종증
종양이라고 해서 이런 신경계 쪽에 또 암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환자에게 이러이러한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브라카 1,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국 보험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유방암이 진단이 되고 가족 및 친척 3차 관계 이내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 혹은 남성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그리고 40세 이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40세 이하에서 진단된 유방암, 60세 이하에서 진단된 3중 음성 유방암, 양측성 유방암, 그리고 함께 난소암 혹은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남성 유방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일정한 한 가계도에서 일정한 암이 계속 발생을 하고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서 지금 이게 보험 기준이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카 1, 2를 진단받은 환자들의 그런 친족에서 가족들에게 또 검사하는 패밀리알 브라카라는 테스트가 있고요. 그 외에도 선별성 유전성 암 테스트라고 해서 그 외에 이제 가족들에게 시행하는 이제 브라카 외에도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합쳐가지고 그런 검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진단검사의학과 이재용 선생님이 또 추가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보시고 이제 뭐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보험 기준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 해당하는 분들 이제 외과라든가 혈액종양내과에서 많이 이제 검사들을 권유를 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다른 예로 이제 뭐 직장암이라든가 결장암이라든가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또 어떤 거를 의심해 봐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한국 기준은 아니고 여기 NCCN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외국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직장 결장암이나 자궁 내막암을 진단받은 분들이 50세 이전에 그리고 이 린치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이런 것들 특정한 암이 있거나 혹은 1촌 이내에 50세 이전에 똑같이 결장집장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있거나 혹은 2촌 이내에 이런 이건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외국 기준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족성 용종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APC 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용종이 이렇게 몇백 개씩 있어요. 이런 해가지고 이런 증후군이 발견이 돼서 이제 수술을 해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갑상선암이나 간모세포종의 발병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사실 검사를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요.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무엇이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외국 기준이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 접근성이라든가 비용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좀 비싸고 좋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유방 MRI를 하고 멤모그래피도 하고 산부인과 협진 하에 골반 초음파랑 이제 CA125는 이제 여성암 쪽에 이제 종양 마커인데 종양 표지자 검사를 같이 하게 돼 있고요. 사실 여성의 경우는 가임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임기를 최대한 피하면서도 젊은 나이에 예방적으로 절제술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래서 35세, 40세 비교적 브로드하게 잡아놓은 이유가 결국 가임력 때문에 그렇고요. 남성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뇨기암이라든가 남성 유방암의 빈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검사를 해봐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췌장암에 관련된 변이가 이제 확인이 된 경우 STK 유전자라든가 CDKN2A 이것도 이제 미국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35세나 40세 이상부터 복부 CT를 찍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브라카 1, 2나 MLH, MSH 이런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췌장암의 확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혹은 복부 CT를 찍어라라고 외국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린치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확인된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부터 20세에서 25세부터 1, 2년마다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대장암이 있거나 혹은 내시경적으로 잘라낼 수 없는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 항목 문합수를 하라는 거는 결국 대장과 직장을 다 잘라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궁 내막암이나 다른 암이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인과 진찰하고 종양 표지자 검사하고 자궁 내막 검사를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성 용종증 관련 유전자변이 아까 APC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게 대장뿐만 아니라 위나 십이지장 같은 다른 소화기 계통의 암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상부 위장관 내시경도 같이 시행을 하고 이제 갑상선 암 등등과 관련해서 경부 초음파를 같이 시행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비용도 싸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이제 해가지고 이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더 당겨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게 유전성 암 증후군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여쭤보세요. 이거를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 보시면은 환자가 53세, 이제 50세에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유방암을. 그래서 한번 가계도를 그려와 보세요 라고 했더니 여자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 형제가 유방암 병력이 있고 또 유방암 병력이 있는데 보시면은 37세, 44세 이렇게 굉장히 젊어요. 젊으면은 사실은 환자뿐만 아니라 여기 해당하는 이 여자 형제도 당연히 유전 검사를 해봐야 되고, 이 지금 남자 형제가 한 명이 있는데요.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남자 형제도 사실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밑에 자식들이 있으면은 사실 이 자식들도 검사를 다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가계도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계도가 이렇게 커지시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환자분뿐만 아니라 환자분 자식분들 그리고 조카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상담 범위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가이드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유전성 혹은 이제 가족성, 이제 고위험군 해서 이제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이제 NCCN이나 다른 유럽 쪽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이제 우리 쪽 상황에 맞게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많은 병원에서 이런 유전성 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인천성모병원 유전성 암 클리닉은 이제 금요일 오후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세션이 있고요. 그래서 외래 컨설트를 저희가 받은 다음에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혹은 이제 환자분이나 환자분 가족분들 이제 같이 오시라고 해요. 괜찮으시면은. 그래서 대충 이제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항상 가계도를 저희가 그려오라고 합니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병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때문에 가계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거를 보고 어디까지 검사를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될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환자가 동의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래서 뭐 4주 이상 지나서 유전자 검사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환자를 이제 외래에 불러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고 가계도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여기까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 검사까지 같이 시행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관리 차원에서 매년 이제 MRI를 찍는다거나 내시경을 한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는 이런 과정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흔하지 않은 암이 다수로 생기거나 혹은 여러 암이 한 환자에게서 발병을 하거나 한 가게에서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이 특정한 암이 다수가 생기는 경우 유전성 암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유전성 암 증후군이기 때문에 친족들도 같이 검사가 필요하다. 추적 관찰 및 예방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친족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